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를 할 거로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오전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모여서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선고를 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 선고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져 왔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24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건 선고일을 따로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오늘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요. 별도로 선고일을 잡은 건 이번 사건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오늘 선고를 강행하지 말고 오는 10일 변론을 한 번 더 열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강행하지 말자고 결정한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최 권한대행과 국회 측 의견을 더 들어보자 이런 건데요. 재판관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연기를 결정한 진짜 이유는요. 오늘 예정대로 선고를 강행했다가는 헌재 결정에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최근 대통령 측과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받고 있죠. 게다가 오늘 선고는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할지와 연관돼 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헌재가 무리하게 구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려고 일정도 앞당기고 선고까지 강행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게 되면 치명적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관들은 선고를 미루고 국회와 최대행 측 입장을 다시 한번 듣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 소지는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건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결정했다. 이 부분이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늦더라도 선고 하루 전날까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곤 하는데요. 선고 당일에 그것도 선고 2시간 전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7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선고 당일날 재판 일정을 변경한 건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일반 헌법 소원 사건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을 당일날 급히 연기한 건 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선고일을 잡았다가 철회했다, 연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법조계와 학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헌재도 할 말이 없진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국회 의결이 없었으니 문제다라는 의견을 헌재에 낸 게 이틀 전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주말 동안 이 의견을 검토하고 오늘 바로 이 주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거라면 일정이 매우 촉박했다고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서두른 이유가 사실은 구인 체제를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미루면서 당분간은 8인 체제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네, 최소한 이번 달은 재판관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보통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빨라도 이달 27일에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는 13일까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잡아뒀습니다. 지금까지 주 2회 재판을 할 경우 2월에만 총 4번의 변론 기일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없이 총 12차 변론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설령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이미 변론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 선고에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게 적정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